안녕하세요. 강남연세 언어치료연구소 이상은입니다. 아이 키우며 또 일하며 하루하루 살다가 눈을 떴는데 어느덧 2025년도가 되었네요. 모두들 2025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성장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유용한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디어 노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아이들 미디어 노출 언제 시작해주면 좋고 또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잘 모르셔서 정말 아이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상호작용 대신 미디어 노출에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아이가 좀 발달이 지연되어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셔서 부모님들께서 너무 말수가 없으시고 내성적이시고 조용하신 스타일이셔서 차라리 TV라도 틀어주면 아이가 그래도 말소리를 듣는 것이니까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굳이 피하지 않고 잘 보니까 그리고 보채지 않고 TV를 틀어주거나 미디어를 보여줄 때는 잘 있으니까 그냥 계속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또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너무 일이 바쁘시니까 일을 보시기 위해서 또 혹은 아이들 밥 먹일 때 이렇게 미디어를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으로서 부모님들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미디어 노출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 영유아기 시기, 특히 0에서 18개월까지의 시기에는 발달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다양한 감각 자극이 아니라 제한된 시각적인 감각 혹은 청각적인 감각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미디어 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안 보여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성장 잘할 수 있도록 발달 잘할 수 있도록 미디어 노출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로 미디어 노출에 대한 경각심이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놀아줘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디어 노출을 이전에 비해서는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좀 처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아이의 발달이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또 저하되고 또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제 미국의 언어 치료와 언어 병리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미국 언어 청각 협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어요. 어떤 미디어 노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언제부터 미디어 노출을 하면 좋은지 또한 어떻게 조금 해주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태어나서 만 3세까지의 시기까지는 우리가 미디어 노출을 굉장히 조심해서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시기가 아이들의 뇌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초에도 몇백만 개의 신경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신경 연결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고 통합적인 감각적인 자극이 들어오고 또 이것에 아이가 반응하고 또 그 반응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해 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양하게 신경 연결들이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떨 때 이런 신경 연결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또 놀이를 해주고 또 말을 걸어줄 때 또 그것에 대해서 아이가 반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반응해 주실 때 이런 신경 연결들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의 뇌가 건강하게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어를 보여주는 것은 어떻죠? 상호작용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단순히 그야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인 자극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것이에요. 게다가 다양한 우리가 가진 감각 정보들이 통합되기가 되게 어렵죠. 우리가 가진 감각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시각적인 감각도 있고 후각적인 감각, 미각적인 감각, 촉각적인 감각, 청각적인 감각 등등 아주 다양한 감각들을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처리하면서 신경 연결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미디어의 자극들은 시각적인 아주 집중적인 시각적 자극 그리고 집중적인 청각적 자극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제한된 어떤 자극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한적인 감각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감각을 통합하는 뇌의 발달이 잘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네, 그래도 적어도 다양한 감각 자극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상호작용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본 다음에 학습을 위해서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인 어떤 자료들, 어떤 비디오나 아니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경험되기 전에 다양한 감각들을 통합하는 것 그리고 상호작용을 경험하기 이전에 아주 제한적인 감각들만 받아들이게 한다면 아이들의 뇌의 발달은 굉장히 편협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골고루 이제 발달하는 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만져보면서 또 냄새도 맡아보고 또 눈으로도 보고 또 귀로도 듣고 다양한 감각들을 경험해 보면서 본인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또 받을 때 뇌의 연결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유아 초기에는 실제로 경험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노출은 이 시기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태어나서부터 18개월까지의 시기에는 미디어를 아예 안 보여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예 안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만 3세까지의 아이들에게 미디어 노출이 아주 조심스럽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 만 3세까지의 시기, 여기서는 만 5세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 동안도 좀 나눠서 0에서 18개월, 18에서 24개월, 24개월에서 만 5세까지의 연령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미디어 노출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어나서 18개월 미만까지의 아이들에게는 아예 미디어 노출을 금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디어를 보여주시지 않으셔야 해요. 하지만 딱 단 한 가지 이제 예외가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제 화상 통화. 정말 이것은 일방적인 자극이 아니라 정말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친숙한 사람들을 함께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해주고 이런 상호작용이 가능한 어떤 화상 통화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시기에는요, 약 10에서 20여 분, 20분까지 정도의 그 시간 동안만 미디어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보는 시간을 길어도 20분 이내로 제한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미디어를 보여주실 때는 아무런 미디어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모님들께서 좋은 미디어를 선별하셔야 돼요. 이 좋은 미디어라고 함은, 이 시기에 좋은 미디어라고 함은 움직임이 너무 빠르지 않은 것, 화면이 너무 빨리 돌아가지 않는 것,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것, 소리든 혹은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그러한 영상들을 선별하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개월에서 만 5세까지의 시기에는 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 시청 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까지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보여주시도록 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 혼자 보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보면서 저거 누구야? 저기 어디야? 어떻게 됐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미디어를 시청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령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미디어 노출 어떻게 시켜줘야 할까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루어 봤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언어청각협회에서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기를 미디어 시청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관해서도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두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이제 장시간 보여지는 미디어 타임, 스크린 타임은 말 언어 발달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것은 학습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실제 세상 속에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컨셉이나 단어를 배워야 되는데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화면 속에서 먼저 이 단어를 경험할 때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보다는 우리가 실제 경험하면서 배우는 단어가 훨씬 더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겠죠. 세 번째는 이 스크린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 뇌에는 아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화면 속에 제시되는 주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제한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영을 하는 회사의 입장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울거나 짜증낼 때 미디어 보여주고 잠깐 멈추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주의를 전환시켜서 아이 울음을 잠깐 멈추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감정 표현을 배우고 또 자신을 그 감정 표현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아이의 화를 멈출 수 있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이의 행동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디어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죠? 사실 실제로 부모와 상호작용하거나 자연을 느껴보거나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박탈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이나 행동적인 기술들을 배우는데 기회가 적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미디어 노출과 관련된 내용을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할 일도 많으시고 또한 정말 아이가 보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저도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분별하게 그냥 모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정도는 아시고 미디어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미디어 노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과 즐겁게 또 놀이하시면서 상호작용하시면서 함께 미디어도 보시면서 이렇게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